있습니다. 그동안 그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가볍고 얇고 예쁜 거 알겠는데 그래도 메인 PC로 쓰기에는 무거운 작업도 좀 못하고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를 탑재한 LG 그램 프로 AI 2026을 사용해보면서 올해는 매년 있는 리뉴얼된 그램이 아니라 그램의 활용 범위를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료 광고도 달았겠다. 완전 오버하는 것 같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보고 나면 오히려 그램보다 굳이 무거운 랩탑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사용한 그램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가 왜 중요하냐면 인텔이 자체 18A 공정으로 돌아온 첫 인텔 CPU 칩셋이기 때문입니다. 18A 공정을 문과생인 제가 이해한 정도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 칩이 평면에 지은 도시였다면 이제는 3D 도시를 지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트랜지스터를 세워서 배치하는 리본팻 기술, 그리고 전력선을 뒷면으로 빼서 기존에 엉켜있던 데이터선과 전력선을 분리해 간섭을 줄인 파워비와 같은 기술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회로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6코어를 넣고도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30% 이상 개선될 수 있었어요. 코어 구성에 있어서도 고성능 P코어 4개, 효율 2코어 8개, 그리고 초저전력 LP 2코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텔의 스레드 디렉터가 각 코어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편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LP 2코어는 메시지 앱이나 파일 시스템 같은 백그라운드 작업을 맡고 2코어는 브라우저를 맡고 P코어는 편집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담당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활용하는 앱에 따라 NPU까지 사용해서 정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전력을 사용하려는 극한의 효율충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내장 그래픽인 인텔 아크 B390 GPU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그래픽은 인텔의 차세대 Xe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총 12개의 Xe 코어가 있어서 체급 자체도 워낙 올라갔고 실제 게임에서도 인텔의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XeSS3를 활용하면 그램에서 AAA 타이틀을 부드럽게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게 됐습니다. 게임 벤치마크 결과 전에 3D마크 타임스파의 결과를 보면 그래픽 점수가 6946점인데요. 기존 내장 그래픽이 2000점대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외장 그래픽과 비교해도 이 정도는 랩탑용 RTX 4050 스코어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이게 정말 한 세대만에 적용된 내장 그래픽인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아니, 안에 뜯어보면 진짜 인텔 외장 그래픽 있는 거 아니죠? 실제 게임 프레임을 실측해봤는데요. 인게임 벤치마크는 데이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평균 프레임을 믿기보다는 프레임 타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하위 1% 프레임까지 봐야 실제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끊기는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램이 16:10 화면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FHD보다 더 넓은 1920x 1200으로 테스트를 했고 품질은 낮음 XeSS는 켜고 옵션은 자동으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초경량 랩탑인 그램에서 1920x 1200 해상도로 이 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온다고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실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위 1% 프레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데스크탑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랩탑은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뚝뚝 끊기는 현상이 자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위 1%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느껴집니다. 데이터를 보면 사이버펑크 2077은 하위 1% 프레임이 51.3, 부하가 많은 대표적인 검은 신화 50에서도 하이 프레임 37프레임 이상으로 방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먼저 FHD 이상의 해상도로 벤치마크를 돌렸는데 1680by 1050 해상도로 한 단계 낮춰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하위 1%가 10프레임 정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게임을 한다면 1680by 1050 해상도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램에서 이런 게임을 벤치마크 툴로 돌리고 진짜 게이밍 용도로 사용할 걸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추천 옵션을 이야기한다는 게 새삼스럽게 좀 신기해요. 제가 리뷰를 위해 사용하고 테스트한 인텔 코어 울트라 X7 358H는 아크 B390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성능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울트라 5 338H를 권하고 싶더라고요. 인텔 라인업상 하나 아래에 있는 모델인데 아크 B370을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CPU의 순수한 연산 능력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시네벤치 R23 테스트를 해봤어요. CPU를 통해 복잡한 3D 장면을 얼마나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도구인데요. 일상 작업부터 영상 렌더링까지 CPU가 낼 수 있는 최대 잠재력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둘의 코어 수 차이가 4개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는 약 20% 정도의 차이만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타임스파이 결과인데요. 그래픽 점수만 놓고 본다면 그 차이가 12% 정도로 더 줄어듭니다. 제가 올해 울트라 시리즈 3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내장 그래픽 성능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체감 성능이 약 90% 정도에 달한다면 울트라 5 338H로도 대다수의 용도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초라도 빠른 렌더링이 중요하고 내장 그래픽의 끝판왕 성능을 한번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주저없이 울트라 X7 358H가 맞아요.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트리플 A 게임도 쾌적하게 즐기면서 최신 AI 기능도 전부 활용하고 싶은 정도라면 오히려 90%의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 부담은 훨씬 덜어낸 울트라 5 338H 모델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으로서 보면 매년 그렇듯 그램이 그램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에어로미늄이라는 신소재가 적용됐는데요. 이름처럼 가벼운 마그네슘과 단단한 알루미늄의 장점을 섞어서 만든 소재라고 해요. 워낙 얇은 제품이고 무게도 1190g에 불과해서 밀도 있게 소재를 사용하기도 좀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에어로미늄을 적용한 덕분에 기존 대비 경도가 35% 증가했다고 하고 본체가 휘어지는 현상도 직접 체감하기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16인치 OLED 패널에 16:10 화면비로 시원시원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색 정확도도 높아서 게임도 그렇지만 편집 작업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듯이 선명한 화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건 아닌데 펜서레이크의 효율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실제 체감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은 더 증가했어요. 물론 이번에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전력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전 그램과 비슷한 사용 패턴으로 사용한다면 적어도 20% 정도는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 좋아졌다고 전체 전력 소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확실히 효율적으로 리소스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일찍이 온디바이스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NPU 성능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50톱스의 처리 능력으로 NPU 활용이 가능한 AI 연산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코파일럿 PC 인증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NPU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활용도를 갖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뛰어난 내장 그래픽 덕분에 시스템 전체 리소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AI 연산 능력이 180토스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활용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램은 자체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그램 AI 기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LG는 그램챗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사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엑사원은 텍스트와 이미지 인식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국어 문장 이해력이 뛰어나서 사용하는 데 용이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타임 트래블 기능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마이 아카이브를 실제로 잘 활용했습니다. 랩탑을 사용하다 보면 저도 다운로드 폴더에 뭐 이메일로 도착한 검토할 자료들이 엄청나게 뒤섞여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정보를 이메일에서 받는지 첨부 파일에서 받는지 아니면 뭐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랜챗으로 요청하면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PC에 저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찾아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업무에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대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그램으로 업무를 할 때 모든 데이터는 온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원하는 정보만 빠르게 대화 방식으로 찾을 수 있어서 더 유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그램은 완전히 다른 그램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가 탑재되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이 얇고 가벼운 랩탑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램을 구입하려는 목적이나 활용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랩탑이 17인치 그램 블루 컬러인데요. 이번에 펜서레이크 그램을 써보고 나니까 바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구나 싶을 정도로 성능과 활용도가 올해 그램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직접 써보고 기회가 되면 10XE 모델도 비교해보면서 용도에 따라 어떤 옵션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진짜 게임 돌려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한 세대 만에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외계인이 있나?